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필TV 김종필입니다. 오늘은 내일신문 일면 기사와 특히 지금 순서는 실온 칼럼을 통해서 세상의 흐름도 읽고 이슈를 여러분께 친절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민서 원장이 뽑은 지난 한 주간의 김종필TV 선정 유익한 실온 세 꼭지 먼저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첫 번째 꼭지는 제대로 된 인사로 위기 극복을 이라는 제목의 정세용 내일신문 논설 고문께서 올려주신 내일 실론입니다. 인사가 만사다. 두 번째, 미국 대선 결과와 국익 추구 자리 배교. 내일신문 이원섭 칼럼니스트께서 11월 5일 자로 올린 내일 실론입니다. 세 번째는 무능한 야당과 선거 불확실성의 감속.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께서 올려주신 신문로 칼럼이었습니다. 세 꼭지를 우리 강민서 원장이 통찰하는 맥락으로 여러분께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강민서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뽑은 거는 제대로 된 인사로 위기 극복을 이라는 내일 실론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올해 4월에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제1야당의 반대로 입법을 제대로 못해서 개혁과 민생을 못 챙긴다 이런 변명을 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민생이라는 것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의식주,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인데요. 그 중에 가장 문제가 현재 지금 집이지 않습니까? 국토는 좁은데 인구는 많고 또 모든 게 수도권에 이제 몰리면서 강남에서 시작된 부동산 폭등 상태가 지금 전국으로 퍼지고 또 무엇보다도 전세난 때문에 지금 우리 모든 국민들이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은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단순한 방정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 단순한 상식을 가진 공무원 몇 명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심한 전문가와 정책자들이 지혜를 모아도 현재 이제 풀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난 여름에 청와대 참모와 고위 인사들까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일괄 사표를 내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런데 대통령의 대응은 민의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서실장과 인사수석 사표는 반려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 팀장님 말씀하셨겠지만 인사는 만사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촛불항쟁으로 태어난 정부이지만 촛불항쟁에 참여한 모든 분야의 인사를 포용하는 인사를 하지 않고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나 민주당 인사 등을 주로 기용을 했고 야당 성향의 인사 기용은 없었습니다. 또 명망 있는 야인의 기용도 없었고요. 또 이런 책사의 기용은 또 커녕 그 법무장관과 지금 그 윤 총장의 갈등이 아주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을 지켜볼 때만은 아니다. 최근의 언행과 여론들을 잘 살펴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현재 국정에 굉장히 실망하고 분노를 하고 있는데요. 통합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분열의 나라가 되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민의 눈에 벗어난 강요는 빠른 시일 안에 교체를 해서 문재인 정부가 민생과 개혁을 하는 정부임을 각인시켜야 한다. 따라서 빠른 내각을 빨리 변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내일 실론이었습니다. 네, 우리 강민서 원장한테는 아직 뭐 연락 없었죠? 인사 추천 관련해서? 네, 인사도 잘하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네, 두 번째 꼭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지난주에 관심 있게 지켜봤던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국익 추구와 자리 외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가 마치 100년 한 110년 전을 보는 듯합니다. 지금 세계 각국의 열강 속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외교적으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세계가 미국 대선의 결과에 지금 주목하는 이유는 미국 대선 당선자에 따라서 자국의 이익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체감 온도가 높은데요.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한반도 평화와 한미 동맹의 미래에 관련이 있고요. 두 번째, 방위비 증액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한 미군 감축의 여부. 또 네 번째, 전작권의 전환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북핵 문제가 있는데요. 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강대국들이 각축을 벌이는 동북아시아 위치한 우리나라에게 미국의 정책 방향의 설정이 압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또 군사적으로는 북한과 대립 관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적인 제약 속에서 우리 민족이 살아가야 될 최선의 길을 찾는 게 최고의 가치이자 의무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이제 상대가 아무리 크고 강해도 스스로 중심을 잡고 당당하게 나아갈 때 합당한 존중을 받게 되고, 또 민감한 상황일수록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바로 국익이겠죠.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는 안보는 미국에 기대고 있지만 경제는 중국 의존도가 매우 극심한 취약한 구조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구축의 참여 요구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응하기에는 정치, 경제, 안보적인 손실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국익을 놓고 본다면은 어느 한편에서 밀착해서 다른 한편과 적을 짓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인데요. 상대국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로 국익을 지키는 것이 자립 외교의 요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나라가 지금 잘 대응해 나가야겠습니다. 예. 세 번째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무능한 야당과 선거 불확실성의 감소인데요.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라는 책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사태를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얘를 뭐 멀리서 찾지 않아도 가장 최근에 그 국감에서 윤 총장에 대한 여당 의원의 질의가 지난 인사청문회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서울, 부산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후보 내기 위해서 그 보인 행태가 2015년, 17년 당시 문재인 추미애 대표의 발언과 정면적으로 배치됩니다. 이런 내로남불 사태는 뭐 국민의힘도 뭐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 여권 상황을 보면 아주 녹록치가 않은데요. 윤 총장 추장관 갈등 문제, 또 부동산 정책, 또 재산세 등의 세금 갈등, 또 공무원 피격 사건, 또 내년에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 대한 당원을 변경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여권 상황이 아주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지지율은 지금 굉장히 견고한 상황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첫째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보수 정권의 탓으로 돌리고, 둘째는 정책을 비판하는 매체를 보수 언론의 속성이다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또 불리한 국면을 반전시키는 프레임 정치를 굉장히 잘하는 정치 기술로 이거 뽑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제1야당의 무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1야당이 왜 무력한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수적으로 열세하다, 또 뭐 인물이 없다, 또 대안 정책이 없다. 라는 진단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정말 이런 문제가 그 제1야당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인지, 이게 문제인지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날의 정치는 그 군사 독재 시절의 그 민주 대 반민주, 또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 또 보수 기득권 대 진보 반기득권의 체제가 아니라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강고한 지지층에 기반한 진영 정치에 근거한 절대적인 공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극단적인 대립의 악순환을 단절하는 것이 다음 대선의 시대적 정신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정치 개혁의 출발은 상대를 경쟁 상대가 아닌 적으로 보는
정치의 양극화의 고리를 끊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비토와 반대만을 하는 전철을 걷고 적대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역발상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선거에서 누가 이길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유지될 때 국민에 대한 책임성과 반응성이 작동하고 최소한의 민주주의가 확보될 수가 있다고 칼럼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현재 뭐라고 할까요? 보수와 진보의 어떤 강골 지지자들에 의해서 서로의 적대시하는 지금 정치가 지금 현재 가장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나서 정치의 발전이 지금 저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중립을 지키는 내신문의 구독자로서 이런 현실을 볼 때 우리 중도층의 합리적인 관심과 그리고 또 그 비판이 우리나라 정치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우리 강민서 논객의 따끔한 일침 마무리 좋았습니다. 아유, 거의 이제 정치 수재를 넘어 정치 막강 논객으로 도약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예, 시청자 여러분, 내일신문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세상을 이해하는데 또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환 기자, 강민서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예.